중에서 상고대로 가장 유명한 향적봉을 가기 위해서 이곳 무주 구촌동에 왔습니다. 오늘 코스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구촌동에서 백년사를 통해서 향적봉으로 올라갈 거고요. 향적봉에서 제일 유명한 길이죠. 향적봉에서 설천봉까지 왕복을 하고 다시 향적봉으로 와서 또 중봉으로 가서 거기서 좀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덕유 평전을 볼 수 있는 동염령까지 다시 왕복을 했다가 하산을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런지 등산객분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오늘 날씨를 확인했을 때 이게 오후에 구름이 좀 걷힌다고 떴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이 먹구름이 쉽게 거칠 먹구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임도로 갈 수도 있고 어사길로도 갈 수 있잖아요. 예, 여기 박문수 어사께서 여기를 다녀가신 기록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예, 그래는 꼭 약한 백성들의 편에 서가지고서 정치를 하신 분이거든. 다녀오시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느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전이 최고니까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구천동 어사길 좀 공부해 왔는데 제가 말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일단 저도 어사길을 통해 가지고 백년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천동 주차장 백년사가 4.7km. 그러면 주차장에서 6.4km나 되네요, 거리가. 제가 무주구촌동을 검색하다가 좀 재미난 거를 발견했거든요. 이 무주구촌동은 원래 정식 행정 명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냐면은 무주군 설천면 삼곡리 일대를 무주구촌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옛날부터 여기를 무주구촌동이라고 불렀냐면은 이 구촌동에 얽힌 이름에 얽힌 유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 여기 백년사가 엄청 번성했을 시기에 승려가 무려 9,000여 명이 여기서 수련을 했다고 해가지고 구천동으로 불렸다는 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시와 천시가 많이 살아서 구천동으로 불렸다는 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위치가 산과 산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구천동으로 불렸다는 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천동이라는 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만들 때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구천동로라는 행정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기가 그냥 무주 구천동이라고 아셨던 분이 아마 대부분이셨을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이런 재밌는 성문길도 있네요.
어사길 걷다가 이제 길이 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임도길로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좀 저쪽으로 걷다 땀이 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울철 등산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안에 2개 입었거든요. 근데 안에 2개 입은 거, 밖에 위에 잠바 입은 것도 다 기능성입니다. 기능성. 왜냐면은 지금 요거 자크 다 열었잖아요. 땀이 나면은 겨울철에는 몸에 이 안쪽에 있는 땀을, 이 수분을 빨리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계속 땀이 이제 젖은 채로 있으면은 저체온증 걸리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기능성을 여러 겹 껴있고, 그리고 땀이 잘 배출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씩 땀이 찼을 때는 이렇게 자크를 열어줘 가지고 일단 수분을 다 증발시켜 줘야 됩니다. 이제 등산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40분 정도 됐고요. 백년사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쪽 어사길로 오시면은 요 일주문 통과 못 하시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문을 통과하겠습니다. 저 사찰 같은 데 가면은 일주문 다 있잖아요. 근데 저 일주문의 의미가 이제 저 세속적인 이 잡념을 버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진리에 귀의하라, 요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다 버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부처님의 세상과의 그 경계가 되는 문,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거를 알고부터는 항상 이 사찰에 가면은 저 일주문을 통과합니다. 그 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막 옆으로 지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알고부터는 항상 사찰에 가면은 일주문을 통과해서 꼭 사찰에 들립니다. 백년사가 진짜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백년사의 대웅전입니다. 이 백년사는 신라시대 때 백년선사가 이곳에 숨어서 수양을 하던 도중에 흰색 연꽃을 발견하고 만든 천년고찰입니다. 근데 여기가 벌써 고도가 한 900m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향적봉까지는 한 700m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백년사를 지나고부터 좀 본격적인 가파른 등산길이 시작됩니다. 이거 덕유산은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높이로 치면은 4번째죠. 한라산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지리산 천왕봉, 3번째가 설악산 대청봉, 4번째로 높은 게 이거 덕유산 향적봉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소백산맥에 위치해 있는데, 소백산맥 제일 위에 이제 소백산, 그 옆에 월악산, 그리고 속리산, 속리산 바로 밑에 이 덕유산이 위치해 있고, 이 덕유산 밑에는 지리산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백두대간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덕유산도 국립공원이라서 그런지 이 사다리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약간 치악산에 사다리 병창길 올라가는 그 느낌이랑 전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무튼 백년산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가파른 계단이 이어집니다.
제 생각에 한 고도를 한 300m 정도 올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눈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막 엄청 많이 쌓인 건 아닌데 산고대에다가 그 위에 눈이 좀 쌓여가지고 점점 동화 속에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점점 뷰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1300m 넘고 나서는 눈꽃이 좀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기대는 되는데 햇빛이 오늘 안 날 것 같아요. 맑은 하늘에 딱 눈꽃을 찍으면은 그게 최고거든요. 올라오다가 진짜 멋있는 나무 발견했습니다. 딱 모여 있는데요. 엄청 튼튼한 소나무가 와. 저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두껍습니다. 이야, 여기 진짜 멋있는 소나무가 모여 있습니다. 신기하다. 이제 드디어 향적봉 200m 남은 지점까지 왔습니다. 향적봉 한 50m 남겨놓은 지점인데 완전 곰탕입니다. 오. 곰탕인데도 이 길은 예쁘네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 그런 느낌입니다. 저기 정상에 인증샷 찍으신다고 줄 서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인증샷 찍는 줄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 1월달에 왔을 때는 향적봉 진짜 추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증샷 찍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다시 밑에 내려왔다가 손난로 해가지고 손 녹이고 올라와서 다시 찍었는데, 오늘은 정상이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근데 완전히 곰탕이라 가지고 전망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좀 아쉽네요. 이제 설천봉 있는 데까지 내려왔는데 아니, 너무 곰탕이라 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고 그냥 제 눈에 그냥 습기가 찬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 설천봉 휴게소 왔는데 어묵우동 12,000원, 유부초원 4개 9,000원 해서 21,000원 계산했습니다. 유부초원 먹고 있어요. 뭐 그렇게 썩 맛있진 않고 그냥 먹을만 하네요. 우동도 솔직히 12,000원치고는 되게 부실합니다. 어차피 스키장이니까 뭐 비싸게 받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안에 좀 내용물이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불이 탔었는데 거의 다 복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못 올라가게 막아놨어요. 그래도 해가 조금씩 나고 있어요. 아직 구름이 왔고 있긴 한데
이제 다시 향격봉으로 왔고 저는 중봉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해가 조금씩 드는 곳은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에 외롭게 서 있는데 눈 떨어진 것 봐. 여기서 본 경치도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해가 없는 게 더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향적봉의 상고대가 우리나라 2경인 거 아시나요? 그럼 우리나라 1경은 어딜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1경은 설악산의 공룡능선입니다. 그 2경이 향적봉의 상고대고 3경은 한라산의 백록담, 4경은 지리산의 뱀사골입니다. 그리고 5경은 월출산 천황봉에서 본 영암평야가 5경입니다. 그럼 6경은 어딜까요? 6경은 서울에 있습니다. 북한산의 백운대와 인수봉. 그리고 7경은 미륵산에서 본 한려수도, 그게 7경이고 8경은 설악산의 천불동 계곡, 9경은 한라산의 산철쭉 군락과 화구벽, 그리고 대망의 10경, 제가 10경까지만 외우고 있거든요. 10경은 지리산 노고단에서 본 운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경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덕유산 중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여기 중봉인데 저는 백안봉만 찍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발. 이제 이 넓은 덕유 평전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덕유 평전이 눈 오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저까지 보이네요. 이제 조금씩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저 위쪽이 중봉이고요. 중봉 밑으로 이제 덕유 평전. 근데 이 광경을 카메라가 다 못 담는 게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광활 하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거짓말 하고 있어. 나쁜 거짓말 하고 있어 진짜. 아쉽습니다. 이 멋진 풍경을 저 혼자만 직접 보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느낌 살려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안봉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 뒤쪽으로 더 진행하면은 동염령으로 가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4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산을 해도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안봉까지만 왔다가 다시 중봉으로 가가지고 오수자 굴 쪽으로 해가지고 하산하겠습니다. 진짜 눈꽃이 엄청 풍성하게 펴있습니다.
이제 다시 중봉으로 올라왔고 여기서 오수자굴로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오수자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오수자굴이 고드름이 원래 보통 위에서 밑으로 자라잖아요. 근데 얘는 밑에서 위로 자란다고 유명한데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자라는지 진짜? 오, 진짜네. 대박. 이렇게 고드름이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이 오수자굴은 보통 고드름이 위에서 밑으로 자라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밑에서 위로 자란다 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신기하다. 이게 어떤 원리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요렇게 자란 고드름도 있네요. 위에서 밑으로 자란 고드름도 있는데 밑에서 위로 자라는 고드름들이 꽤 많습니다. 총평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해가 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덕유산 탐방지원센터에서 백년사를 거쳐가지고 향적봉까지 가는 길. 그 탐방지원센터에서 백년사까지 오시는 길은 무난해요. 그러니까 평지인데 마지막에 조금 오르막이 있지만 힘들진 않습니다. 근데 길이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임도로 오실 수도 있고 어사길을 선택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사길이 그 계곡 뷰 감상하기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사길로 오시다가 마지막에 저 뒤에 보이는 일주문 통과하고 싶으시면은 한 1km 남긴 지점에서 임도길로 오시면 됩니다. 그 백년사를 도착해가지고 향각봉까지 가는 그 구간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등산 구간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꽤 가파릅니다. 꽤 경사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주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천천히 올라가시면은 향적봉까지 무난히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향적봉에서 설천봉을 거쳐서 다시 향적봉으로 와서 중봉,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중봉에서 백암봉까지 찍고 왔죠. 그 코스를 말씀드리면은 그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까 잠깐 햇빛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 상고대, 멋진 상고대를 잠깐 찍을 수가 있었는데 그 향적봉에서 설천봉 사이가 상고대는 제일 멋지고요. 그리고 향적봉에서 중봉 가는 길은 뭐 크게 멋진 길은 없습니다. 근데 중봉에서 아까 백암봉 내려가는 그 길 있잖아요. 뭐 덕유평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넓게 펼쳐진 그곳에 눈꽃이 다 이제 상고대가 이제 내려가지고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만 더 있었다면은 백암봉에서 동엽령까지 이제 가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이 제가 너무 촉박해가지고 못 갔고,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은 거기까지 들렀다가 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봉에서 오수자굴을 통해가지고 백년사까지 내려오는 길. 거기는 진짜 오수자굴의 그 특이한 고드름을 보시고 싶은 분은 내려오셔도 되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거기는 진짜 다 돌 너덜길입니다. 나중에 좀 오솔길이 좀 있긴 있는데 백년사 가까워지면서 좀 오솔길 같은 게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너덜길이라서 좀 위험합니다. 차라리 백년사에서 향적봉까지 바로 올라가는 그 길은 물론 가파르긴 하지만 계단으로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저 같으면은 그 길로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